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대표 전문가고요. 오늘이 11월 20일 수요일 공개 방송입니다. 자, 이제 날씨도 굉장히 추워졌죠? 이제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 연말 연초 시즌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들어왔는데, 오늘 시장이 조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이미 지난주랑 지지난주 공개방송에서 12월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미리 밑그림 그려드렸죠. 응? 나는 12월달 장세에 대해서 우리 국대님한테 한 번 이상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대충 알고 있다 하시는 분 3번 눌러보세요. 예, 많이 계시죠? 네. 이제 3번 누르신 분들은, 맞네요. 그러니까 3번을 누르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매번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만 하면은 한 10분, 20분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12월 달은 조심해야 된다. 매년. 거의 매년 그래왔고, 아주 특수한 경우는 이제 11월 달에 12월을 앞두고 11월 달에 너무 그 시장이 급락해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12월 달은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미 뭐 9월 10월 달 올라왔고, 물론 이제 아직 11월 달 좀 남았는데 뭐 이렇게 11월 달 이렇게 폭락하면은 12월 달 괜찮아요? 어? 근데 이럴 일이 없잖아. 이럴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일도 없지. 그러니까 12월 달이 위험한 이유는 뭐예요? 세금이다, 세금. 주식을 얼마 이상,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에 포함이 되는데, 연말 기준으로, 연말 결산 때, 그 대주주는 다음 해에, 그 해당 주식을, 내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매도했을 때, 그 양도, 소득세를 추가로 물게 되고, 그것이 종합금융과세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세금 제일 싫어하는데, 굳이 그런 거를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되면은 주식을 팔아요. 얼만큼? 대주주 안 될 만큼. 대주주 안 될 만큼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 그 대주주의 기준이 계속 낮아진다. 예전에는 뭐 20억 갖고 있으면 대주주였는데 이제는 10억만 있어도 대주주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내년 내후년 되면은 뭐 5억 이하, 5억 정도? 뭐 얼마지? 4억 5억만 갖고 있어도 코스닥 주식은 대주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가 엄청나게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 뭐냐면 11월 달에 시장이 좀 올라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자리를 미리 그려드렸거든요, 코스닥. 그러니까 이런 자리까지 무조건 100% 온다는 몰라요, 저도.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까지 온다라는 거를 100% 확률로 오냐 안 오냐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근처에 온다면 조심해야 된다. 안 오면 뭐 안 오는 거고. 근데 일단 지금 보니까 어제까지 뭐 그저께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뭐 한번 올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이제 어제 오늘 보니까 아하, 이거 여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당장. 그죠? 뭐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이쯤에서 올라오면은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좀 나중 일이니까 당장은 아니고요. 이런 자리를 지금 우리가 예단하기 힘들고, 그래서 어쨌든 12월을 이제 한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는 1차 좀 위험 시그널이 나왔다. 1차 위험 시그널이 나왔다. 근데 뭐 위험이라고 해서 지금 앞으로 뭐 대폭락장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12월 이제 중하순까지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눌릴 수가 있는데, 그 1차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시장이 하락할 때 갑자기 이렇게 꼬꾸려져 가지고 그냥 쭉쭉쭉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응?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내려가지 않아요. 다 시그널을 준다고요.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세한 흐름을 다 맞출 수는 없죠.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보세요. 1차 시그널 나오고 바로 빠집니까? 바로 빠져요? 안 빠지죠? 어떻게 합니까? 또 반등 살짝 나와요. 그러다가 또 빠지고, 또 반등 나오다가
또 빠지고 빠지고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질 때 예를 들어 이만큼 빠진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1차 시그널이라고, 이게 이 음봉이.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자, 여기도 갑자기 잘 가다가 빠져요. 여기서 막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빠지고 또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게 빠지나? 다시 또 올랐다가 이렇게 빠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세가 올라갈 때도 한 방에 안 가고 내려갈 때도 한 방에 안 가고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패턴을 만들어요. 패턴을.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런 수렴형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수렴형 패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쐐기형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만들면서 세력들, 주포들은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뭐 선물 옵션에서는 그런 패턴을 만들면서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주가가 한 방에 빠지고 한 방에 올라가면 너무 주식이 쉬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방에 빠지고 한 방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내려가기 시작하면 팔면 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부자 될 수 있죠. 예?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팔면은 손실 안 보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면 수익 나잖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빠질 것처럼 하다가 올라오고, 또 빠질 것처럼 하다가 올라오고를 몇 번 보여주면, 빠질 것처럼 하다가 올라오고, 빠질 것처럼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했더니 올라가고, 손절했더니 올라가니까, 아이씨, 이거 빠지면 사야 되는구만. 손절매하면 안 되는구만. 역시 손절해서 하면 안 돼. 주식은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빠져요. 안 팔어. 손절 안 해. 거기서 박살 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한 방에 안 빠지고 이렇게 쭉 한 번에 빠지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안 빠지고 급락했다가 올려요. 또 급락했다 올려. 그럼 여기서 뭘 학습해요? 이 기간이 한 2주 3주인데 이 기간 동안 개인들은 주식을 많이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많이 빠지면 팔면 안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 잘못해서. 이거는 패턴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뭐예요? 이게 수렴이죠. 수렴. 시세는 뭐와 뭐를 반복한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시세는 수렴과 확산을 반복한다. 이게 수렴하잖아요. 확산했죠. 확산, 수렴. 그 다음 뭐? 확산. 아랫방향 확산이면 큰일 나는 거지 이거. 근데 이쯤에서 주식 내려오면은 팔면 안 되던데, 많이 빠진 거 사니까 올라가던데. 그러니까 이쯤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뭐 5% 10% 먹었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또 한다고 그렇게.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게 주식이 빠지고 올라가고만 반복하면은 무슨 사인 삼각함수 그래프 마냥 왔다 갔다만 하겠지. 예. 이렇게 추세가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많이 빠졌겠지? 이 정도면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주식을. 그래서 아무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오늘 나온 시그널이 약간 그런 관점에서 1차 시그널이 나왔다.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어떻게 빠질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노스트라다머스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뭐 살짝 좀 들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아니면 좀 더 뺐다가 이렇게 올라와다가 이렇게 수렴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 수렴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21선을 이탈하는 오늘 장대 음봉이 이제 이 이상 추가 상승 추세를, 반등 추세를 끝내는, 그러니까 올 하반기 고점을 만드는, 여기가 올 하반기 고점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 그런 흐름이 나왔다 오늘.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자, 일단 반등시 매도죠. 반등시 매도. 더군다나 12월달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니까,
12월 앞두고 지금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 해서 반등이 나와주면 간다 이게 아니라 이런 데서 좀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데서 조금 주식 비중을 줄여놨다가 다시 이제 12월 뭐 중하순쯤에 좀 흔들리는 흐름을 좀 기다렸다가 물론 뭐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는 가봐야 되는 거예요. 뭐 100%라고는 그 누구도 몰라요. 확률이 높을 뿐이지 100%는 없습니다. 네, 그런 타이밍을 좀 기다려서 재매수를 한번 해봐야겠구나,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지금은 좋다. 뭐 굳이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드린다면 여기서 이제 눌렸다가 뭐 조금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여기 61선 오니까 61이평선 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또 얻어맞고 이렇게 12월 달에 여기 11월이 언제 끝나냐? 11월이 보세요. 여기 11월 이쯤 끝나겠네. 11월 이쯤 끝나고 12월이 한 이쯤 될 거예요. 12월은 조금 이 정도 되겠지. 그죠? 이게 지금 한 칸이 한 달입니다. 그럼 11월 달 이렇게 빠질 것처럼 하다가 살짝 받쳐놓고 끝나고 12월 좀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12월 달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월 월말에 이렇게 돌리면서 1월 달에 가는 요런 시나리오가, 야 이거 뭐 거의 예언인데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딱 저장해 놓고 나중에 맞으면 큰 소리 쳐야지. 요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인데요. 뭐 세부적인 흐름을 제가 뭐 다 맞출 수는 없고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했으면 요런 자리에서 조금 올라올 때는 비중 조절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12월달 이제 중순 이후에는, 그러니까 12월달이라고 해서 12월 1일부터 무조건 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 뒤늦게 흔들릴 때도 있고 그거는 매년 달라요. 근데 대체로 12월 중간에는 한번 큰 흔들림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다시 볼까요 한번 그러면? 2010년 12월달은 12월 중순까지 또 괜찮았어요. 이때 보시면 12월 중순까지 괜찮았는데 12월 이제 중하순에 확 빠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월인데 아이고 12월 중하순에 확 빠진다. 이때도 보시면 12월 초는 좀 괜찮아, 초중순은. 근데 12월 중순에 한번 이 쇼크가 와요. 12월 중순에 한번 오고 하순에 한번 오고. 2012년도도 보시면 얘는 이제 얘는 12월 초부터 오는데 그래도 하루 이틀은 괜찮았다. 12월 초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세 번째 거래일부터 얻어 맞았네, 이렇게. 그죠? 12월 중하순인지 12월 달 거의 안 좋았네. 2013년도는 아이고 얘는 뭐 이렇게 되면 참 이제 힘들죠. 12월 1일부터 12월 첫 거래일부터 그냥 쭉 빠지네요. 예. 요때는 12월 초에는 좀 반등하는 척 했는데 결국엔 12월 한 초중순부터 무너졌어요. 그죠? 그리고 12월 말에 돌리고. 요때는 12월 하루는 괜찮았다. 하루 이틀 3일 정도 괜찮았어요. 예. 3일 정도 괜찮았는데 12월 초중순부터 무너졌네. 요때는 좀 예외적인 코스. 12월달, 요때는 11월달에 미리 폭락한 코스. 요때는 12월 초에는 좀 괜찮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12월 언제가 위험한지는 뭐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신이 아닌 이상.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요. 글쎄 뭐 이제 언제 빠질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빠질지. 그럼 과연 지금 우리가 과거 사례를 쭉 봤지만 많이 빠진 경우도 있고요, 뭐 조금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수상 많이 빠졌다고, 지수상 조금 빠졌다고 해도 또 종목마다 다르겠죠. 어떤 종목은 12월 달에 괜찮았을 거고 어떤 종목은 또 올랐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번 올해 상황은 또 제가 이제 뭐 지금보다는 제가 12월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 공개 방송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직은 그 전이니까 좀 반등, 일단은 뭐 바로 급락한다기보다는 반등 정도의 포커스 맞춰서 대응하는 방안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정도 보시고.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 12월 흐름 한번 쭉 봤는데 대략 제가 지금 그린 요 그림이 어때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잖아 이게.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 그럼 됐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봤으면
요 정도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뭐 무조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요 정도 시나리오를 머리에 그려두고 이제 앞으로 하루하루를 대응하란 얘기예요. 제 말은. 예. 그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요 정도는 조금 뭐 더 늘릴 수 있겠구나. 아니면 좀 더 반등할 수 있겠구나. 뭐 당장은 안 빠지겠구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판단하는 거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방송했던 내용 요약인데요. 요게 지난주다. 요게 지난주.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지난주 수요일날까지만 해도 충분히 조정은 받았다. 단기적으로. 예, 그래서 반등 가능성을 제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어. 왜 그랬냐면, 반등은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왜 이때니까. 이렇게 눌리고 있었거든요. 지난주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 일주일 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선이잖아, 21선. 그럼 여기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는 설령 나중에 죽더라도, 나중에 하락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고 죽는다? 코스피도 봅시다. 제가 이런 자리는 이렇게 1차 급등하고 이렇게 눌려서 일주일 동안 만하게 눌리면, 이런 자리는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죽더라도 반등하는 척을 하다가 죽을 수 있다. 여기서 조정이 계속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하더라도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시장은 반등하는 척이라도 하고 눌릴 거다. 그래서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이게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장 마감 브리핑에 제가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이날 차트 보이죠? 제가 이날 올린 거예요. 장 마감하고. 밑에 보이죠? 시장이 일주일 이상 조정을 아주 충분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하는 척 하고 빠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이런 거 제가 이제 딱 예언자 코스프레 좀 하는 거죠. 맞았잖아. 반등하는 척하고 빠졌잖아. 어쨌든 반등은 나왔어요. 그죠? 그때는 뭐 다시 빠지든 뭐 더 가든 일단 반등할 것 같다. 그게 중요한 거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반등이 했고 이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왜 반등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지금 빠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큰 상승량 기대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그죠? 네, 힘들다. 그리고 이미 얘기했어. 12월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한다고? 현금 비중 마련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쉽게도 정말 반등하는 척만 하다가 빠졌습니다. 시장이. 그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자, 시장이 반등하는 척 하다가 강한 하락 흔들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이 8월달에 7, 8월달에 뭐 대폭락이 이후에 이제 반등이 쭉 나왔거든요. 그래도 한 3개월짜리 완만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한번 이제 접어주는 코스라고 저는 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여러분 쭉 보시면 하나의 추세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하나의 추세가 뭐 5개월, 6개월 이상 계속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때도 그 얘기 했을까? 이때쯤인가? 이때쯤인가 그 얘기 했어. 반등이 한 3, 4개월 나오면 뭐 그 이상 계속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낮다. 한번 또 꺾인다. 이거 기억나죠?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락도 한 3, 4개월 하락하잖아요.
어떻게 시장이 뭐 6개월, 8개월 계속 하락합니까? 그렇게 뭐 계속 때려 팔 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매물이라는 게 매물이 쏟아지면 또 매물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짧으면 1, 2개월이고 길면 3, 4개월인데 지금도 3, 4개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꺾일 때 됐지. 어떻게 계속 갑니까? 파동이. 근데 마침 오늘 그게 이제 꺾인 게 나온 거고 한번 접어주는 코스에 왔다. 자, 남은 이제 12월 얼마 안 남았지만 11월 남은 11월과 12월은 지수상 조정 가능성이 높다. 지수상. 지수상이라는 단어도 좀 중요한 겁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특히 11월을 견조하게 버티면 12월은 더 부진할 수 있다. 요것도 이제 요거 좀 디테일인데, 만약에 11월 하순에 좀 생각 외로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뭐 내일 당장 무슨 뭐 미국이랑 북한이랑 전쟁할 것처럼 싸우면은 급락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나라 빠졌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 우리나라가 빠졌어요. 거의.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 나스닥 신고가, S&P 500 사상 역사적 신고가 랠리 중, 일본도 멀쩡합니다. 대만 날아가고 있어요. 대만 아주 좋아. 근데 중국이 좀 안 좋고요. 유럽 볼까? 유럽도 좋아요. 유럽도 잘 가잖아 지금.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 모양이야. 제가 이거는 장마감 브리핑 때 말씀드렸지만, 그럼 우리나라만의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는. 글로벌 악재가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하락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있죠. 그거를 경계하는, 뭐 나름 불확실성이란 불확실성이니까 뭐 지소미아 파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글쎄요, 뭐 별일 없을 수도 있어요. 지소미아 파기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뭐 별 차이 없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뭐 미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특히 이제 일본과 미국과의 이 한미일 삼각 동맹의 중요한 어떤 그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죠? 외교적으로. 그럼 그걸로 인해서 뭐 미국과의 어떤 추가적인 외교 마찰, 또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더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몰라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 그런 것들도 뭐 일부는 작용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김정은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북한의 그 외무성에서 미국이 이렇게 우리 북한한테 계속 적대적이고 어떤 규제를 이어가는 이런 스탠스로 나오면 우리도 비핵화 더 이상 대화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거는 조금 강수예요, 강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핵화와 제재 완화는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이제 같이 하기가 지금 오랫동안 협상을 했지만 쉽지가 않은 거죠, 서로. 특히 북한이 쉽지 않은 거예요. 북한이 비핵화만 포기해주면 미국이야 뭐 제재 완화해주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닌데, 북한이 이제 그걸 포기 못하는 거잖아요. 혹시나 비핵화 했다가 잘못했을 경우에, 뭐 김정은 정권 같은 경우에는 뭐 끝장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한 경우. 그러니까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답보 상태가 되는데, 미국한테 먼저 너네가 먼저 제재 완화를 하면 그때 우리가 뭐 비핵화를 하든지 말든지 해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뭐 막판 꼬장 부리는 거죠. 막말로. 이건 이성적이고 어떤 뭐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스탠스는 아닙니다. 그냥 막가파야, 막가파. 싸우자는 거지 뭐 다시. 그럼 이걸 이제 미국이 이걸 받고, 아유 또 북한이 또 저렇게 나오네, 또 어르고 달래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도저히 못 참겠다, 너 한번 맛 좀 봐라 해가지고 뭐 어떤 해코지를 할지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미국도 이제 글쎄요, 끝까지 이렇게까지 뭐 오냐오냐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함부로 못하고, 또 미국이 함부로 못하는 걸 이용해서 북한이 또 강수를 두는 거예요. 이런 정치는 아주 복잡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 외교적 리스크로 작용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중에 또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MSCI 리밸런싱이 도대체 뭐냐? 그걸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SCI 리밸런싱이 올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시겠지만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이때예요. 이때 한번 있었어요. 이때 한번 MSCI 리밸런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시장이 엄청 안 좋았어.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중국 비중을 높이고 한국 비중을 줄이고 뭐 어디 예를 들어 홍콩 비중을 높이고 한국 비중을 줄이고 뭐 글로벌 펀드에서 글로벌 이 자금을 운영할 때 그 어떤 벤치마크 기준을 좀 변경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 비중을 좀 축소하는 추세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팔아야 돼요. 한국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원칙상 팔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또 그럴까봐 외국인 매도가 나올까봐 또 매도가 나오고 그런 매도가 나오면 시장이 빠지니까 또 매도가 나오고 뭐 근데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 이슈가 수급적인 악재가 있으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려요. 대신에 또 그게 빠지면 그런 이슈가 지나가면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우려돼가지고 뭐 빠지고 뭐 그것 때문에 팔 사람 팔고 다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기회가 되는 거지. 뭐 그거 나온다고 영영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활용하면 또 기회로 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때도 여기서 잘 저점 분할해서 했으면 또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조금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파는 게 시장에서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또 하나의 큰 수급적 이벤트로 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것도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아무튼 11월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11월 달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 12월 달은 생각보다 덜 빠질 수 있어요. 많이 미리 빠지면. 근데 만약에 11월 달이 조금밖에 안 빠졌다. 그럼 12월은 아까 제가 예상 시나리오 그려드린 대로 좀 더 빠질 수 있다. 요거 좀 하나 디테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이게, 그래, 조정이 나올 건데, 11월 말 12월 달에 하락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적당히 빠질지, 아니면 좀 많이 빠질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맞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지금 이번에 많이 빠질 겁니다. 아니면 뭐 이번에 조금 빠질 겁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뭐,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왜? 틀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날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최선이다. 지금은 시나리오만 그려두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설령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요즘에 지수가 꼭 내 종목, 내가 보유 종목의 어떤 흐름을 대변해 줍니까?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 최근에 꽤 많이 있었어요. 지수 빠진다고 무조건 손실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저희 VIP는 그렇게 뭐 별 문제 없어요. 그죠? 뭐 대체로 좀 눌리긴 했는데 보유 중인 종목들은 수익도 났고 충분히.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급등한 종목도 많았어요. 우리 중타반 종목도 어제 막 급등했고 그저께도 급등했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지금 제약 바이오가 문제예요. 제약 바이오가. 오늘 제약 바이오 봅시다. 여기 휴원스가 나와있네. 휴원스 저희 중타반에서 이번에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고 팔았는데 좀 더 갔어요. HLB HLB가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이렇게 올라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이때 이제 HLB도 예언했죠. 제가 중간중간 예언을 좀 합니다. 여기서 고점 갔다 조심해야 된다 예언했어요.
근데 만약에 12월 달에 얘가 빠지면서 하락하면 당연히 지수는 빠집니다. 당연히 지수 빠져요. 그거는 뭐 12월 세금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빠져요. 얘가 빠지면. 근데 만약에 얘랑 뭐 신라젠 이렇게 바이오 제약주 위주로 지수가 하락을 하면 또 의외로 여러분들이 다른 섹터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지수가 이만큼 빠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HAB랑 제약바이오가 왕창 빠진다. 근데 다른 종목도 빠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수가. 그럼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져야지. 다 폭락하는데 지수가 하루에 막 3%씩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면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질 때는 오히려 다른 종목은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역차별도 나올 수도 있고 덜 빠진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약바이오 위주의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하락이 나올지 요것도 12월달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요것도 뭐 제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전자일지 후자일지를 지금 시점에서 미리 예언하는 거는 좀 무모하고요.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딱 보면 알아요. 딱 그때 12월 초 가서 분위기 보면 이거 전체적으로 빠질 것 같다. 이거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흐름이 살아있고 순환매가 잘 돌아가는데 막 제약바이오 위주로 빠지면서 지수가 막 지지권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또 다른 종목들은. 그러니까 종목별로 싸움이 될지 전체적인 하락이 될지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아주 디테일인데 제가 이런 디테일까지 미리 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사실 초보자들은 이런 거 들어도 뭐 본인이 직접 뭐 이걸 활용하기 힘들죠.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보시라는 의미예요. 자, 아무튼 이후 전망은 뭡니까? 반등시 매도. 반등시 현금 비중 확대 당분간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까? 참 이제 그거는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그걸 알고 싶은데 어디까지 나올까요? 정말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자리는 무조건 매도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만약에 간다면. 근데 이 자리까지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가능성 높진 않아 보여.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도 그랬잖아.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꺾이면 이제 꺾일려나 보다 싶은데 의외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 고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살짝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제일 잘 팔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근데 그래도 팔아야 됩니다. 여기서 흥분하면 안 돼요. 산타랠리 가는구나 이거 안 돼요. 산타랠리인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 거의 없고. 아무튼 근데 근데 이렇게는 된다라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되냐?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되느냐? 한 요즘 요런데 오늘 음봉의 절반 근처 또는 21선 근처 이런데 올라오면은 슬슬 분할로 좀 줄여 나가는 쪽으로 대응하시고 좀 줄였는데 더 간다. 그럼 좀 더 팔아요. 좀 더 줄이면 되지 뭐. 난 다 팔았는데 더 간다. 그럼 어떻게 해? 구경하면 되지 뭐. 어떻게 하면 단타나 치고 뭐 그걸 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다 맞춰. 아마 그렇게 하면 너무 피곤해.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하시고 한 요정도 코스트 앞으로 한 660 정도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특별한 변수가 갑자기 생기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12월 말까지 크리스마스 전후까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뭐 완전히 매매를 하지 말고 그냥 손가락만 빨아라 이거는 아니지만 공격적 매매는 당분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매를 하더라도 단기로 좀 안전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 가지고 압축해서 막 이것저것 막 따라가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매매하시면서 어차피 12월달 큰 수익 안 내도 내년 상반기 때 좀 큰 수익의 기회가 또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까지 좀 잘 참아 주십시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핵심적인 내용들 설명드렸고요. 지금 뭐 섹터별로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지금 가는 종목 뭐예요? 뭐 죄다 이낙연 테마주예요. 이낙연 테마주만 가. 그거 말고 또 뭐 갑니까? 아, 요거 하나 알려줄게요. 요거 이제 뭐 약간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이낙연 테마주 말고 잘 가는 게 뭘까요? 최근에. 그래서 뭐 어떤 걸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역시 실적주가 잘 갑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실적 발표 끝난 거 아시죠? 안철수? 안철수 갑니까? 철수 안 가는데? 철수 요즘에 좀 눌렸는데요. 철수는 좀 보긴 봐야죠.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최근에 나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가지고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매매를 해봤다 하시는 분 3번.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권중토래님 어떤 종목 해봤어요? 이거 지금 3번 안 누르시는 분들은 나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림 게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림 게임, 그림으로 돈 넣고 돈 먹기. 물론 그걸 잘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결국 지금 주식 투자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를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기업들이 있어요. 뭐 있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테마 위주로만 해요. 그러니까 테마도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테마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테마는 끝이 안 좋아. 끝이 이렇게 이 뭐 돼지열병 테마. 이번에 이거 뭐예요? 이거 왜 갔지 여기서? 최근에 또 무슨 뭐 흑사병? 흑사병 테마. 네, 어서 오십시오. 흑사병 테마 이거 뭐예요 이거? 샀다 하면 그냥 샀다 하면 망하는 거죠? 위에서. 물론 이 중간에 파동을 잘 먹는 스킬이 있으면 괜찮아요. 또 뭐 테마 뭐 있습니까? 반일 운동 테마, 애국 테마. 이런 결국 끝이 안 좋다. 끝이. 그러니까 테마는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실적은 그렇지 않다. 최근에 실적 잘 나온 종목이 뭐가 있냐면요. 잘 보세요. 이런 거 사실 매매할 기회는 없었어요. 결과론적인 얘기긴 해요. 보세요. 아예 난 실적도 안 보고 주식하고 있으면 안 돼요. 동양 EMP 같은 종목 잘 보시면 분기 실적 잘 보세요. 영업이익이 뭐 9억, 20억, 40억, 50억 조금씩 좋아지고 있네.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한 뭐 1000억도 안 됐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얘가 3분기 영업이익이 얼마나 왔냐면 영업이 얼마나 왔습니까? 이거 언제야? 13일이구나. 영업이익이 150억. 3분기에 150억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세 번째 칸에 여기서 150억이 나왔다고요. 1분기 41억, 54억, 150억. 그거 얼마예요? 1, 2, 3분기 합산 얼마입니까? 240억이죠? 240억 영업이익이 난 거예요. 3분기까지. 근데 얘가 최근에 이렇게 작년에 40억 밖에 못 벌었고 그 전에 이렇게 뭐 120억, 140억 대에서 정체됐다가 지금 200억 몇십억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갑자기. 근데 시가총액도 1000억 밖에 안 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뭐 시장이 빠지든 말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SNK 폴리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 요건 제가 이거 살려고 했는데 실적 보고 제가 다음에 살려고 했는데 딴 거를 선택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이것도 갔어요. 제가 이날 자, 실적 발표하고 다음날 이제 급등했거든요. 왜 급등했냐? 얘도 실적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업의 가치입니다. 얘는 보시면 1년에 이렇게 1년 해봤자 30억, 90억, 100억 정도 뭐 조금 성장을 하고 있던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 1분기, 2분기 합산액만 해도 벌써 100억이 났어요. 예? 100억이 났어요. 벌써 100억 났어. 벌써 작년에 벌었던 이익의 상당 부분을 1, 2분기 만에 벌었어요. 3분기가 얼마냐? 90억. 89억 7천만 원이니까 거의 90억 났죠? 그럼 여기 90억 났어. 90억. 40억, 60억, 90억. 야, 이건 뭐 거의 200억이네. 예. 벌써 3분기 만에 작년 더블 났어요. 이익이. 이 실적 성장의 속도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고성장으로 성장하는 게 보이죠? 거기다가 시가총액도 아직도 800억밖에 안 돼. 예? 여기선 700억 되었어. 700억짜리 회사가 1년에 막 200억씩 버는데 뭐 고속 성장하니까 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실적만 잘 봐도 여러분, 이런 종목은 테마주도 아니고 뭐 차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종목도 아니고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그럼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수익도 크게 볼 수 있고. 테마주는 막 좀만 올라가면 불안해서 팔게 되잖아요. 실적주는 내가 이 기업에 대한 확신과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팩트가 증명이 되면 이거야말로 좀 안정적으로 보유해서 수익을 뭐 10% 20%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차트만 보면은 얼마나 불안해요. 어차피 그런 종목은 큰 수익 못 나. 화승엔터 삼양통상 볼까요, 한번? 저도 안 보던 종목인데 Y엔텍 먼저 봅시다. Y엔텍 실적 잘 나왔네, 그죠? 예. Y엔텍 실적이 3분기 때 굉장히 잘 나왔고 실적 성장 추이도 괜찮고요. 절대적인 수치도 굉장히 잘 나왔어. 이런 종목들은 실적 나오니까 가잖아요. 예, 그죠? 갔잖아. 예.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미리 알 수는 없어요. 미리 정확하게 저렇게 잘 나올 걸 알았으면 내부자지, 내부자. 근데 저런 실적을 체크하고 뒤늦게 사도 실적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으면, 이것도 주의할 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실적이 미리 반영됐으면 안 돼요. 그 대표적으로 그게 뭡니까? 5G죠, 5G. KNW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이미 올랐어. 그럼 이런 종목은 실적 좋다고 사면은 호구 되는 거야, 호구. 여러가지 다른 요소를 봐야 되는 거죠. Y엔텍 오케이. 이런 것도 괜찮았지. 그 다음에 화승엔터. 야, 이런 기업도 실적 잘 나왔네요. 이렇게 잘 나오면은 주가가 간다. 예, 갔다. 이런 거 앞으로도 좀 볼만한 종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되고, 앞으로도 괜찮은 여러 가지 볼 게 많은데요. 일단 실적이 안 좋은 종목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조금 슈팅 구간인데 여기서 좀 지켜지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실적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좀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화승엔터 이것도 좀 볼만 하겠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야, 삼양통상. 삼양통상 이거 실적 잘 나왔겠네, 딱 봐도. 이게 80억 100억에 3분기 얼마 났어요? (140억) 야, 140억. 야, 140억 어마어마하네요. 예. 잘 나왔네. 시가총액 2천억대. 근데 요런 종목들은 아시죠? 빅뱅님. 섬유, 의복이나 이런 뭐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종목들은 그 실적이 좋아도 그렇게까지 뭐 그 어떤 퍼 10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지는 못합니다. 워낙에 이제 좀 그 저평가받고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들은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긴 주가가 오르는데 너무 그렇다고 뭐 대박을 욕심내는 거는 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적당히 수익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괜찮습니다. 이런 섬유 업종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그래요. 제가 봤던 종목도 있어요. 우리
우리 VIP 중타반에서 수익 난 종목 쿠쿠 홈시스. 자, 이날 실적 발표했습니다. 저 이거 실적 잘 나올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 이날. 잘 나왔습니다. 어떻게 잘 나왔냐? 얘가 이제 아무튼 무지 잘 나왔어요. 뭐 180억, 200억, 100억, 300억, 200억 이렇게 추이가 쭉 성장 추이가 가파르게 나오는데 이번 3분기 때 얼마 나왔지? 아, 이거 내가 따로 봤나? 여기 좀 뉴스에 안 나오네요. 아무튼 얘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제가 이날 종가에 추천을 했고요. 그 다음날 바로 그저께 7% 급등하고 어제 또 올랐어요. 그래서 어저께 46,000원에 팔았습니다. 이틀 만에 뭐 8% 9% 수익 난 거예요 이거. 실적 잘 발굴해가지고. 이게 주식 투자지. 기업의 가치를 사고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물론 거기다가 그 실적에다가 또 뭐가 가미되면 좋아요? 차트 분석, 이렇게 추세 분석, 거래량 분석, 이런 것들이 다 가미되면 실적도 좋고 차트도 좋고 자리도 좋고 매수하는 거지 뭐. 예?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리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실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적만 잘 보고 종목 선정 잘해도 여러분들이 시장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손실 적게 보고 또 상승장의 수익도 많이 난다. 예. 이게 빅뱅님이 저렇게 종목을 발굴해서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다트만 뒤져보고 있었다. 실적 시즌엔 다트만 뒤져보고. 다트가 뭡니까? 다트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큰일 나죠. 예, 전자공시 사이트를 봤다는 거잖아요. 실적 잘 나오는 종목 뭐가 있나. 저렇게 발품을 파는 사람들은 수익 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시아킨님이 스스로 발품을 파시든지 아니면 빅뱅님한테 수수료를 지불하시든지 해야죠. 예, 공짜를 좋아하시면 안 되죠. 예, 다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이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장사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주식을 하든 내가 노력한 만큼 수익 나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뭐 수익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하세요. 예. 다원시스요? 다원시스 봅시다. 다원시스가 오늘 3,800억 공급 계약을 했다. 자,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 3,800억? 뭐 되게 커 보이는데요? 봅시다. 어우, 잠깐만. 얘가, 다운시스가 1년에 매출이 2,700억, 1,200억인데 3,800억이에요? 이거 얼마나? 계약 기간이 얼마예요? 알겠네. 어딨어? 이거 공시 안 나왔어요? 공시. 알겠네. 어, 2022년까지 3년간 3,800억 3,400억. 잠깐만, 이거 또 한 거예요 근데? 아시아킨 이게 두 개입니까 혹시? 3,470억짜리랑 3,800억짜리 이게 따로따로예요? 제가 자세히 지금 안 봐가지고 빨리 파악이 안 돼요. 몰라요? 아, 이거 내가 봐야 되잖아요. 간선형 전기자동차. 하나 같아요. 하나 같은데 아무튼 이건데 3년 동안이잖아요.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요 실적은 아마 그러면 이 앞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 나눠서 매출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정확한 세부 내용은 자세히 연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앞쪽에 조금 반영되고 뒤쪽에 많이 반영될 수도 있고요. 재무제표 상에서. 그리고 지금 아까 보니까 이 수주 잔고가 그 외에도 많이 있던데 총 얼마? 아까 총 얼마라고 했는데 총 거의 1조 원 규모가 있는 걸로 아까 제가 봤거든요. 이거 말고도. 그러면 그 1조 원이라고 하는 수주 잔고가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남아있는지, 그러면 각 계약별로 어떤 건 10년 계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얼마 안 돼. 10년 동안 뭐 5천억 해봐야 1년에 500억 밖에 안 되잖아요. 응?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한번 계산해보면 돼요. 근데 얘가 이미 1200억을 매년 1200억, 1300억 이렇게 버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저런 계약을 합쳐봤더니 1년에 뭐 1400억 나온다, 매출이. 그러면 뭐 좋긴 한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실적까지는 아닌 거죠. 응?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은 주식 공시 나오면은 좋아해. 공급계약 공시 나오면 뭐 대박 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의 어떤 거래처인 반도체 장비 회사가 예를 들어 테스가 하이닉스랑 뭐 500억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했습니다. 그 호재입니까? 호재는 호재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원래 테스는 하이닉스랑 500억이든 700억이든 계속 계약을 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원래 안 나오면 안 되는 뉴스야 그거. 원래 그렇게 팔아서 그동안 돈 벌어 먹던 회사인데 그게 나온 것 뿐입니다. 이번에 또 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이 회사가 호재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현대차도 뭐 11월 달에 뭐 몇만 대 팔았다. 그 호재예요? 원래 몇만 대 팔아요. 매달. 그런 공급 계약을 호재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정말 그동안에 없었던 큰 규모인지, 큰 규모면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런 것까지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걸 모르고 이제 하잖아요? 그럼, 그래? 실적을 봐야 된다고?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그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어설프게 접근하면 오히려 잘못된 판단하는 거예요. 실적 안 보는 것만 못해. 실적이 좋은 게 아닌데 실적이 좋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거면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만약에 근데 뭐 그걸 계산했더니 제가 지금 근데 다운시스는 조금 좋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좀 정확하게 계산기 안 두드려 봤는데 지금 이 수주 잔고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뭐 조금씩 반영된다고 해도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조금 더 그거는 분석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네,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걸 스스로 분석할 줄 알면은 주식 투자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해봐요. 한 2시간 밤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2시간, 3시간 골머리 싸가지고 해봐요, 한번. 왜 못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혼자 도저히 못하겠다. 나 시간도 없고 난 그냥 누구한테 저기 뭐 도움 받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 VIP 가입해서 혼자서 그냥 편안하게 저녁에 쉬시고 저희 VIP 수수료 회비 내고 추천 종목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죠? 나는 그 돈 아깝다. 그럼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안일하게 대충 하면은 그거는 수익 안 나지. 그쵸. 뭐 무료방에서 뭐 눈치껏 하면 또 뭐 좀 있겠죠. 있기는. 예, 또 다 능력입니다. 그것도 다 능력껏 하는 거예요. 눈치껏.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1시간 떠들었네 괜히. 11월 말 12월 달 그리고 조금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조금 조심을 하면서 좀 쉬엄쉬엄 해야 되는 코스가 올 것 같은데 요번 코스만 잘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번 한 달만 잘 버티면 이제 여러분들 내년 초에 조금 그래도 또 괜찮은 코스가 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